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박철수는 작은 원룸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65의 나이에도 그의 하루는 여전히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잠이 없어졌다고 해야 더 정확할 것입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철수는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안경을 찾아 썼습니다. 시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몸 곳곳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자주 쑤셨습니다. 하지만 철수에게는 쉴 여유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는 동안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피곤해 보이는 눈. 이것이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해야지. 철수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간단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밥 한 공기와 김치, 계란 프라이 하나. 소박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계실 때는 아침상이 풍성했었는데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내 생각만 하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회색 작업복 상의에는 주차관리원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이 옷을 입을 때마다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젊었을 때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때도 작업복을 입었지만 그때는 달랐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있었고 퇴근 후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벽에 걸린 액자를 보았습니다. 딸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 사위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딸은 지금 서울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돈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딸은 늘 그렇게 말했지만 철수는 한 번도 손을 벌린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철수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몇몇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아마 자신처럼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겠죠. 모두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새벽 버스는 한산했습니다.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철수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기를 바랐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온한 하루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오전 6시 40분, 철수는 해운대구의 한 대형 쇼핑몰에 도착했습니다. 이 쇼핑몰은 부산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였습니다. 고급 브랜드 매장들이 즐비했고 주말이면 수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지하에는 지하 3층까지 내려가는 거대한 주차장이 있었고 철수는 이곳의 주차관리원으로 5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더 편했지만 철수는 가능한 한 걷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몸을 움직여야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하 1층에 있는 관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낡은 커피포트와 작은 냉장고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주차장 구역도가 붙어 있었고 근무표가 걸려 있었습니다. 철수 형님 오셨어요?
야간 근무를 서던 동료 관리원 이상호가 인사했습니다. 상호는 철수보다 3살 많은 68이었습니다.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상호 씨, 고생 많았어요. 밤새 별일 없었어요? 뭐, 그럭저럭요. 새벽 3시쯤에 술 취한 손님이 차를 못 찾아서 1시간 동안 같이 찾았죠. 그것 말곤 별일 없었어요. 상호는 작은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형님, 전 들어갈게요. 오늘 근무 잘 마치시고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상호가 나가고 철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며 인스턴트 커피를 한 잔 탔습니다. 설탕은 넣지 않았습니다. 당뇨가 있어서 단 것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니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오전 7시. 철수는 무전기를 허리에 차고 주차장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주차된 차량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없는지, 불법 주차는 없는지, 차량에 문제는 없는지 체크했습니다. 대부분은 조용했습니다. 아직 쇼핑몰이 문을 열기 전이라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철수는 이 고요한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넓은 공간을 혼자 걸으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 지하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깊은 곳이라 공기가 약간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운 콘크리트 기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희미하게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차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시간에 차 안에 사람이 있을 리 없는데 왜 시동이 걸려 있는 걸까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B-247번 구역. 검은색 수입 SUV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엔진이 공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차량 가격이 상당해 보였습니다. 번호판을 보니 부산 번호였습니다. 철수는 차에 다가가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수석도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뒷좌석에 작은 흰색 강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푸들인 것 같았습니다. 깨끗하게 손질된 털, 목에는 화려한 목걸이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철수를 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귀여운 강아지네. 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물을 좋아했습니다. 젊었을 때 집에서 개를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백구였습니다. 백구는 철수가 퇴근하면 항상 현관까지 달려나와 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15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동물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또 이별하는 게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차량의 시동이 켜진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환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동을 켜놓으면 일산화탄소가 축적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화재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안전 규정상 반드시 단속해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철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차량 주인이 근처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잠깐 화장실에 갔거나 쇼핑몰 로비에 갔을 것입니다. 잠시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경이었습니다. 쇼핑몰이 문을 연 지 30분이 지났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에도 차량이 늘어났고 철수는 계속 순찰을 돌았습니다. 그 검은색 SUV는 여전히 시동이 켜진 채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미 3시간이 넘게 지난 상태였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쇼핑몰 안내 방송을 요청하려고 관리 사무실로 돌아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성이 내려왔습니다. 26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명품 브랜드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흰색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는데 옷차림새부터 여유 있는 집안 출신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라 비슷한 또래의 남자도 함께 걸어왔습니다. 아마 남자친구인 듯 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검은색 SUV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철수는 확신했습니다. 저들이 차주임을. 저기요, 손님. 철수는 다가가며 정중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성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철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지은이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저기 검은색 차량이 손님 차량이신가요? 네, 제 차인데요. 아, 그게 말이죠. 철수는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차량이 시동이 켜진 채로 주차되어 계신데 지하 주차장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시동을 끄고 주차하셔야 합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지은은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동요? 그거 왜 꺼요? 차 안에 강아지가 있으신 건 알겠는데 그래도 규정상. 아니, 지금 한여름인데 제 강아지를 어떡하라고요? 에어컨을 켜놔야죠.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철수는 난처했습니다. 손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하 주차장에서 시동을 켜놓고 자리를 비우시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고요. 다른 손님들, 지금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도 규정은 규정입니다. 죄송하지만 시동을 꺼주시겠어요? 지은은 가방을 차 트렁크에 던지듯 넣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제가 제 차에 시동을 걸어 놓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옆에 있던 남자친구 최민준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무슨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우리 강아지 건강이 더 중요한데 뭐가 문제죠? 철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해오면서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으려는 손님들,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는 사람들. 하지만 철수는 늘 참고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일이었으니까요. 손님, 저도 일하는 사람입니다. 규정을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게 제 업무예요. 강아지가 걱정되신다면 쇼핑하실 때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집에 두고 오시는 게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확 일그러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강아지를 집에 두고 오라고요? 그게 아니라,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지은은 화가 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강아지가 차 안에서 혼자 있다가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손님,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요? 아니,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없이 차 안에 있으면 강아지가 열사병으로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그걸 모르세요?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알지만 그래도 규정만 외치지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 좀 해보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손님들, 다른 주차 관리원도 무슨 일인가 싶어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65평생 이렇게 큰 소리로 누군가에게 혼나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손님, 제가 규정을 설명드리는 건 그때 지은이 한 말은 철수의 인생에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말이 되었습니다. 아, 진짜 우리 강아지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고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 그녀는 방금 무슨 말을 한 걸까요? 자신을 한 인간을 강아지와 비교하며 가격을 매긴 걸까요? 철수는 멍하니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화가 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우리 강아지는 50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500만 원. 그러니까 함부로 규정 어쩌고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세요. 알겠어요? 500만 원. 그녀의 강아지 가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철수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월급 200만 원. 하루 8시간 노동. 65의 나이에도 생계를 위해 일하는 한 인간. 그의 가격은 500만 원보다 낮은 걸까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그저 서 있었습니다.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공장에서 땀 흘려 일했고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딸을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식도 성대하게 치러줬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는 병원비를 대기 위해 빚도 졌습니다. 평생 남에게 피해 준 적 없이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자신이 지금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직도 서 계실 거예요? 우리 갈 길 바쁜데. 지은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 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무슨 말이요? 사람을 강아지와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가격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시면 안 됩니다. 지은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제가 언제 그랬다고요? 그냥 제 강아지가 비싸다는 얘기를 한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손님이 방금 뭐라고 하셨는지 모르십니까? 철수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평생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고 하셨잖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강아지만도 못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완전히 멈춰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당황한 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그게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입니까?
제게 가격표를 붙이신 겁니다. 500만 원짜리 강아지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옆에 있던 민준이 개입했습니다. 아저씨, 진정하세요. 우리 여자친구가 말실수를 한 거예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말실수? 철수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말실수로 나올 말입니까? 한 사람의 존엄을 짓밟는 게 말실수입니까? 아니, 지금 좀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강아지가 비싸다는 얘기를. 닥치세요.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평생 처음으로 철수는 이렇게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65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일해온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도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제게 강아지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은은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철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제가 월급이 적다고, 나이가 많다고, 이런 일을 한다고 강아지보다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 그게 제 아내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습니다. 병원비를 대기 위해 빚을 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딸이 있지만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일합니다. 그런 제가 강아지보다 못합니까?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준이 갑자기 앞으로 나서며 철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그만하세요. 우리 여자친구한테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손 놔요. 철수가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힘이 더 셌습니다. 젊은 남자의 힘이었습니다. 아저씨, 진정하라니까요. 민준이 철수의 손목을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그 순간 철수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아! 철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65의 몸은 젊은이만큼 튼튼하지 않았습니다. 손목이 비틀리며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나요. 철수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주차 관리원이 달려왔습니다. 이봐요, 지금 뭐 하는 거요? 다른 손님들도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젊은이가 노인분을 잡아당겼어요.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민주는 당황해서 철수의 손을 놓았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당신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요. 다른 주차 관리원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지은과 민주는 서둘러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시동을 걸고 빠르게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동료 관리원이 다가와 철수를 부축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울고 싶었습니다. 65평생 이렇게 모욕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동료의 도움을 받아 관리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손목을 주물렀습니다. 많이 아팠지만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형님,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요.
하지만 저 사람들이 형님을 됐어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고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이미 모욕당했고 이미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주차장에 있던 다른 손님 중 한 명이 그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했고 그 사실을 철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뒀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감사합니다. 며칠 후 쇼핑몰 관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의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철수는 원하지 않았지만 쇼핑몰 측에서 직권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지은은 모욕죄로, 민주는 폭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몇 달 후 창원지방법원 철수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석에 앉은 김세욱 부장판사가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증인,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 지은이 한 말, 민준이 자신의 손목을 잡아당긴 일,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피고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강아지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지은, 방금 증인의 진술을 들었습니까? 지은은 변호사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네. 그날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화가 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욕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는 철수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증인,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철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욕적인 말, 무너져 내린 자존감, 사람으로서 느낀 수치심. 평생 그렇게 모욕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남편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게 강아지보다 못하다고 말하는 건 제 존재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정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 주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김지은 모욕죄로 벌금 150만 원, 최민준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 판사는 판결문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지은은 존엄한 인간 가치의 가격을 매기며 심한 모욕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판결이 끝나고 철수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았지만 철수의 마음속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매겨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나이로, 직업으로, 수입으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한 사람의 존엄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으로, 그 사람이 가진 마음으로, 그 사람이 지켜온 가치로 결정되는 것이라는 것을. 어느 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소식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단다. 아빠 서울로 오셔서 우리랑 같이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아니야. 아빠는 여기서 일할 수 있어. 아직 건강하단다. 하지만 걱정 마라. 아빠는 괜찮아.
전화를 끊고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저 불빛 하나하나 뒤에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존엄한 존재였습니다.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록 누군가는 자신을 무시할지라도, 비록 세상이 자신을 하찮게 여길지라도 자신만큼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65의 나이에도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존엄한 인간이라고.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오늘의 시라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